11월 4주차 CEO 리포트.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월 소장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개인 파산, 법인 파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 꼼꼼하게 체크해 보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0년을 강타한 세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유사법인인데요. 이 개인유사법인은 개인 사업자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법인 사업자에게 과세 형평을 위해 추가로 그 주주에게 배당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얘기인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온갖 루머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에서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장기 침체돼서 지금 모든 제조라든가 도소매,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하거나 일부 업종들은 상당히 호황을 누린 혜택을 받지만 좀 많은 기업들이 이로 인해서 되게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언택트라는 사업 구조에 적응하는 기업들은 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의 피해는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개인 파산과 법인 파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2019년 파산 접수 현황 대비 2020년 파산 접수 현황이 개인은 11.9%, 법인은 43.3%포인트나 증가했다는 걸 우리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년 동월 대비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 생산에 대한 감소폭이 심화가 됐고요. 특히 국내 중소기업 공장 가동률이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 35만 7천 명이 무려 조업 중단으로 인한 일시 휴직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려 제조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7.4%, 서비스업은 마이너스 6.1%포인트, 이 감소폭이, 생산에 대한 감소폭이 정말 심화가 돼서 공장 가동률은 지금 9월 현재 68.9%로 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으로 인해서 일시 휴직 현황도 300인 이상 사업장보다는 1에서 4인, 5인에서 300인 사이 사업장이 아주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산업 구조적인 변화, 그로 인해서 생산해준다는 새로운 사업의 등장, 이 과도기가 우리 중소기업에게는 엄청난 타격을 미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 중에 무려 85% 정도가 중소기업에서 있는 근로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근로자들 역시 휴직 상태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태까지 받아놓은 대출 등에 의해서 이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매우 급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 수 있을수록 그 다음에 이 산업 구조적인 역할에 아무래도 정보력에 취약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부도율이 더 높아질 것이고, 이 높아진 부도율로 인해서 대량 해고 상태라든가 아니면 실업 상태가 더 증가할 거라는 게 개인적인 전망이고요. 이로 인해서 전 대한민국에 엄청난 신용 대란이 몰려올 것이라고 잠시 예측을 해봅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코로나19를 돌파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자금을 풀었죠. 자금을 풀었다는 건 기업에게 무상으로 뭔가 혜택을 줬다기보다는 대출 한도나 아니면 보증률 자체를 낮춰서 오히려 대출을 더 늘리게 했는데 이게 아마 역효과가 될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얼마 전 11월 12일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에게 건의했던 중소기업 업계 현황 중에서 중소기업 지원책들, 특히 신용에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전기료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 중소기업이 99%고요. 근로자는 85%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코로나19 진짜 누군가에게는 아주 엄청난 기회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고통이 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여기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예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0년 세법 개정안을 강타한 개인유사법인. 제가 아까서 설명드렸지만 이 개인유사법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다른 루머들, 이 법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러죠? 공포감을 주는 다른 루머들이 있어서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에서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업에 적립되어 있는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다.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유보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주는 어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유보금이라는 것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매년 버는 기업에 버는 이익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회사에 적당하게 유보를 하고 그 적당한 유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주주에게 과세하겠다는 게 이 개인유사법인의 간주 배당 간주 소득세의 입법 취지입니다. 근데 이걸 좀 왜곡을 해서 그러니까 매년 발생하는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얘기인데 얘를 왜곡해서 마치 쌓여있는 잉여금의 전체를 과세하겠다고 루머가 좀 있습니다. 그 루머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우리 대표님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익 수각해서 당장 잉여금을 줄이자 아니면 뭐 특허권을 거래해서 당장 이걸 줄이자, 잉여금을 줄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조심하셔서 하셔야 될 게 그 잉여금을 빼는 건 좋고 잉여금을 인출하는 건 좋은데 잉여금을 누구 이름으로 빼서 누가 사용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잉여금을 인출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법인의 현금 자산이 풍부한지를 체크하셔야 하고 만약에 가지급금 상환으로 잉여금을 대체하고자 한다면은 이 잉여금을 빼는 사람과 가지급금의 주체가 맞는지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께서 가지급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대표이사 가지급금인데 대여금인데 예를 들어서 배우자 증여를 통해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내보내고 세금을 줄여서 그리고 이 현금으로 가지금 상환하는 거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팩트 체크를 해드리게 되면 개인 유사법인에 해당하여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 적립되어 있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매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그 일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거니까 현재 적립되어 있는 이익잉여금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기업은 전부 해당된다. 그리고 확정되었다. 죄송합니다만 전부가 아닙니다. 지난 2020년 10월 29일 기재부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제외업종과 제외소득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과세가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아직 법이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유보금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그리고 개인유사법인의 간주배당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고 내년 초에 시뮬레이션에도 늦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외하는 업종은 아무래도 좀 육성해야 될 벤처 그 다음에 우리 관련 법상 인허가 사항에서 법인격이 유리한 이런 업종들은 제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외되는 소득에서는 그 법인이 정상적으로 주된 영업 매출이 왜 불로소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임대라든가 뭐 아니면 이자 배당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 비중이 2년 연속 50%를 넘지 아니하면 투자, 고용, R&D, 그 다음에 대출 상환 등에 쓰여야기라고 적립했거나 사용한 금액들은 유보소득에서 제외해준다고 하니까 실제로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나온 걸 보고 그때 가서 흥분을 하거나 우리 기업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럴 것이다 괜한 루머, 특히 유보금에 대해서 약간의 착오를 일으켜서 지금 법인에 있는 잉여금을 빨리 빼야겠구나. 그래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시는 건 정말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와 같은 공인된 업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저희처럼 공식 연구소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이후에 이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당되는 업종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유보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는 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체크해 보셔서 그때 가서 대응하셔도 늦지 않겠습니다. 그 대응에 저희 웰스기업연구소가 많은 도움을 드릴 예정이오니 지금 담당하시는 컨설턴트 분들을 통해서 상담을 신청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웰스기업연구소에서 준비한 CU 리포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지금 코로나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제3차 팬데믹이 예고되고 있는데 슬기롭게 잘 이겨내셔서 이번 겨울 정말 희망찬 겨울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웰스기업연구소 정울수장이었습니다.